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결혼은 좀 많이 늦게 한 편이에요. 요즘이야 여자들도 늦게 한다지만 제가 혼기가 찼을 때쯤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33이 되면 어떻게든 짝을 찾아서 급하게라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나이는 36이니 남들은 제가 다 결혼을 안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물론 저도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끼어들 틈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업계가 좁아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새로운 외부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버렸네요. 너는 그렇게 바빠서 언제 사람 만나려고 그래?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본 사이인데 무슨 연애야 연애는. 누굴 떠올리든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면 잡아. 남녀 사이에 징그럽게 뭐가 징그러워. 어떻게든 둘만 놔두면 눈 맞는 게 남녀 사이인데.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사내 연애에서 뭐해? 눈치 보이고 헤어지면 서로 어색해지고 좋을 게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어떻게든 네 짝을 찾으란 소리지. 가족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도 저를 걱정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연애와 담 쌓고 산 지 워낙 오래되었기도 했고 혼자인 삶에 익숙해져서인지 그다지 큰 외로움을 느끼지도 못했거든요. 꼭 남편이 있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있다 보니 제 짝을 찾기 위해 굳이 애써 노력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주변에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둘러봐봐. 사람 인연이란 게 또 모르는 거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을 다진 채 사는 것 같다며 내심 걱정하던 친한 친구의 말처럼 제 인연은 정말 뜻하지 않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어요. 제 직장 동료였고 다른 부서긴 했지만 일 특성상 협업할 일이 많아서 알고 지낸 지도 6년이나 된 사이였어요. 평소 오빠 동생하고 퇴근하고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가졌을 만큼 이미 친한 사이였죠.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으니 친하게 지냈던 거긴 하지만 저랑 잘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처음 알던 시점부터 당시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와도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거든요. 임자가 있는 사람이니 잘해볼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게 더 이상할 거였어요. 하지만 직장 동료들도 저희가 잘 맞는 게 눈에 보이는지 항상 우스갯소리로 잘해보라는 농담도 종종 던졌죠. 아니, 맨날 여자친구랑 싸운다면서 차라리 둘이 잘해보는 건 어때? 둘이 완전 죽이 잘 맞아 보이는구만. 아, 팀장님도 여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망언이세요. 그 여자친구랑 잘 지내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허구한 날 붙었다 깨졌다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잖아? 그럼 인생 진짜 골로 가는 거라고. 명심해. 아, 네, 생각해 볼게요. 인연 멀리서 찾지 마라. 나도 살다 보니 다 가까이 있더라. 아니, 그걸 알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팀장님 안 그래도 맨날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데. 뭐 어때?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아 보이시나 보지 뭐. 그래도 여자친구분이 아시면. 여자친구랑은 깔끔하게 정리했어. 네? 사연이 좀 복잡한데 나도 노력했는데 관계라는 게 노력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젠 나도 나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전 여자친구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랑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트러블이 생겼지. 서로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찾자고 이야기했어.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마지막에 한 말 때문에 저는 좀 벙쪘어요.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아 보이시나 보지 뭐 라는 말이랑 꼭 이어지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도 괜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제 와서 인정하는 거지만 저 그때 조금 설렜던 것 같네요. 같이 있으면 마냥 편하고 오래 알고 지낸 즐거운 직장 동료에서 이성으로 달리 보이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둘이 잘해보라고 푸시를 해도 잘 안 들리던 말이 그날 이후로는 조금 의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남편은 36이었고요. 하지만 생각처럼 바로 연애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엔 둘 다 늦은 나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그날 이후로 단 둘만 만나는 식사 자리도 더 잦아졌지만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직장 동료이다 보니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전체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마음을 고백했어요. 더 이상 시간 끌었다간 너까지 놓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만나볼래? 술의 힘을 조금 빌린 것 같긴 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었어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끼리 시작하는 연애치고는 그만큼 삽질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기다려서 내가 먼저 고백할 뻔했네. 좋아요. 다음날 술 취했다고 지금 했던 고백 까먹지나 말아요. 절대 안 까먹어. 내가 까먹으면 네가 고백해줘. 꼭 받아줄게. 뭐라고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마음앓이 했던 것 치곤 유쾌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우, 우리 딸 이대로 노처녀 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천만 다행이네. 사위가 누군지 들어오는 날 내가 업어줘야겠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위예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아우, 얼마 만에 연애인데 마음 잡고 잘 좀 사귀다 결혼까지 해봐. 오랜만에 부모한테 효도 좀 해봐라. 결혼이 언제부터 효도가 됐어? 엄마도 참.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호들갑을 떨며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을 만나면서 혹여나 이 사람이 직장 동료로서 좋았던 거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도 다 헛생각일 뿐이었어요. 남편이랑은 연애하면서 설렘과 애정만 추가되었을 뿐 둘 사이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대화가 잘 통했고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그렇게 2년쯤 연애 기간을 채우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고 직장도 같은 곳을 다니다 보니 양측 부모님께서는 큰 반대 없이 환영해주는 분위기셨어요. 아우,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는 전에 얘랑 사귀던 애 있지? 걔랑 결혼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엄마, 참 별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 왜?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참하고 예쁜 며느리였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께서도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걱정이 많으셨는지 저를 늘 치켜 세워주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전 여자친구 얘기가 언급이 되는 게 썩 달가운 건 아니었지만 전에 하도 온 식구 속을 썩여놔서 그런지 덕분에 시댁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후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까지도 제가 이 집안 사람으로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명 동서만이 반응이 좀 떨떠름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워낙 늦게 결혼을 한 케이스다 보니 시동생이 결혼을 먼저 한 상태였거든요. 시동생은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다 보니 집안에는 동서가 저보다 3년은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른들의 눈에 닿지 않는 자리에서는 저에게 은근히 텃세를 부리려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형님이 그렇게 좋으신가? 나는 아주버님이 전에 만나시던 분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보,
갑자기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그 사람이 낫긴 뭐가 나? 맨날 형이랑 싸우고 밤중에 우리 집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나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아니 뭐 그래도 되게 예쁘셨잖아. 집도 잘 사셨고. 집이라면 우리 형수님도 못지 않거든. 형수님 성북동 부자 동네 출신인 거 몰라? 뭐? 정말? 그래, 전에 만났던 사람은 그래봤자 그 지역에서 잘 살았던 거지. 서울에서 잘 사는 거랑 비교가 돼? 안 그래요, 형수님? 아, 뭐 할아버지가 잘 사셔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와, 할아버지가 잘 사시는 거면 그냥 대대손손 부자시네. 여보, 이상한 소리 말고 현수님 말 좀 잘 듣자.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님이 부자면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돼? 진짜 짜증나. 그리고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래 사귀어서 식구들 다 정들게 해놨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 만난다길래 황당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해? 내 입장에선 좀 황당하지. 아니, 당신이 황당할 게 뭐가 있어.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우, 진짜. 당신 언제 철들래? 그럼 우리 형이 당신이랑 그 여자랑 친하다는 이유로 인생 말아 먹어야겠어? 아, 몰라. 나는 건이 예쁘고 돈도 많고 잘 챙겨줘서 좋았단 말이야. 꼭 가족 돼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부모님도 다 형님만 좋아하고 전애 언니는 욕만 하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도 좀 그래. 나랑 친하게 지는 거 아시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다 짜증나. 짜증난다고. 한바탕 짜증을 부리던 동서가 갑자기 식당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마침 들어오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사람이 어려서 그런가 아직 철이 좀 심하게 없죠? 제가 잘 달래볼게요.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둘이 부부싸움을 좀 해서. 아무래도 남편이 알면 노발대발할 것 같아 남편에겐 굳이 자세한 얘긴 하지 않고 둘러댔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의문은 하나 남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친했기에 저러나 싶은 거요. 여보, 근데 전에 만나던 여자랑 동서랑 친하게 지냈었어? 어? 그게... 근데 그건 왜? 둘이 싸우는데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재수씨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귀여운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긴 했지. 아마 잘 챙겨주긴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얘긴 좀 그만하자. 나 그 사람 잊고 살고 싶고 당신이랑 새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자꾸 그 사람 얘기 나오는 게 너무 불쾌해. 알겠어. 오늘은 진짜 어쩌다 보니까 얘기 나온 거야. 대충 상황을 파악해 보자니 동서가 텃세를 부리는 이유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전에 만났던 여자랑 보통 친하게 지낸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도 남편과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터라 동서가 저랑은 8살 정도 차이가 나긴 했어요. 보아하니 나이도 좀 어리다 싶고 돈도 있는 집안이다 보니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면서 친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이유로 저를 배척한다기엔 너무 유치해서 어이가 없긴 했지만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 동서 나이가 20대 후반이니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저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하려고 했죠. 엄청 좋아하던 언니가 곧 가족이 되는 줄 알았더니 헤어지고는 홀라당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왔으니 괜히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는데 답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떠올랐어요. 그냥 동서가 원하는 형님이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언니 같은 형님을 원하는 것 같길래 그때부터는 동서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일 모레 생일이지? 이번 주에 시간 되는 날 있어? 왜요? 그냥 동서 생일이라는데 챙겨주고 싶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생일 선물로 하나 해줄게.
정말요? 좋아요. 처음엔 싸늘한 반응이었던 동서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고 하니 바로 목소리가 밝아지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투명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동서가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썼을 텐데 저는 그때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시댁에서는 동서보다 늦게 들어간 데다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라 해주니 유일한 트러블 메이커인 동서하고도 좀 잘 지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서만 잘 구슬려서 공략하면 시댁 식구들 전부와 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시동생도 저를 많이 챙겨줘서 보답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 모두와 잘 지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알량한 욕심이란 생각은 그때 미처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동서와 사적으로 둘이서는 처음 만났던 날 저는 바보같이 동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통 크게 지출을 했어요. 동서가 가고 싶다는 양식집은 고급스러운 비싼 곳이었고 갖고 싶다는 구두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거 말고는 갖고 싶은 게 없다는 말에 휘둘려서 결제를 하고 말았어요. 뭐 이만큼 썼으니 그래도 내 생일에 돌아오는 게 있겠지 싶기도 했지만 막상 제 생일이 다 지나가도록 동서는 축하 연락 한 통 안 보내더라고요. 여보, 재수 씨한테는 연락 없어? 당신이 지난번에 엄청 잘 챙겨줬던 것 같은데? 그러게 뭐 까먹었나 봐. 와, 그렇게 챙겨줬는데 그걸 까먹냐. 재수 씨도 가만 보면 참 그렇다. 어리다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냅둬. 내가 뭐 내 생일에도 똑같이 받으려고 잘해줬던 것도 아니고. 난 뭐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서운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동서지간에 뭘 그렇게 바라나 싶은 마음으로 넘겼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생일에 그렇게 챙겨주고 나니 동서가 예전보다는 심기불편한 소리도 안 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나아졌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동서, 이번에 김장 좀 했는데 김치 좀 줄까? 어머, 정말요? 주면 저희야 감사히 먹죠. 직접 담근 김치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형님 완전 짱이에요. 제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동서는 저에게 우호적으로 변해갔어요. 사람 태도가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저도 약간 그 반응에 중독이 됐는지 자꾸만 동서한테 잘해주게 되더군요. 여보, 근데 당신 재수씨한테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뭐 재수씨한테 퍼주면 내 동생한테도 퍼주는 거니까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서 나도 여태 가만히 있었는데 재수씨 태도가 은근히 괘씸해서. 응? 동서 태도가 왜? 우리한테 받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동생네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지만 서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애 챙기듯 챙겨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좀 너무 신나 있었던 것 같네. 재수씨가 고마워라도 했다면 나도 굳이 터치 안 했을 텐데 언젠가부터 재수씨 태도가 좀 마음에 걸려서 당신 위해서 말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진 말고. 남편의 걱정대로 사실 동서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를? 형님 처음 집에 들어오셨을 때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에 아주버님이랑 사귀던 분이 하도 잘해주셔서 형님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 오히려 형님이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아주버님 선택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와의 비교도 멈추고 오히려 제가 더 낫다고 치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저도 제 인생을 살다 보니 동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졌고 그걸 동서가 느낀 순간부터 다시 가시방석이 시작됐죠. 형님, 요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저 솔직히 서운해요. 아, 동서 미안해. 내가 요즘 일이 좀 바빴어. 안 그래도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지? 저 임신했어요. 어? 정말? 언제?
너무 축하해. 형님이 먼저 물어봐 주시길 바랬는데 결국 제가 연락해서 제 입으로 말하네요? 어? 내가 그걸 어떻게 먼저 물어봐. 동서네가 아이 계획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형님이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제 착각이었네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동서. 어쨌든 임신은 정말 축하해. 나도 드디어 조카 생기는 건가? 동서 닮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건 아니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동서, 혹시 서운해하는 거야? 일이 바빠서 그랬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 네? 근데 형님은 아이 계획 없으세요? 우리는 뭐 너무 나이 다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 생각은 딱히 없어. 낳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세상에. 그럼 저희 애는 친가에 사촌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준비해서 낳으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아이 키우면 되잖아요. 애들끼리도 같이 놀라고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같이 낳아 키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사실 나랑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거의 암묵적으로 아이는 안 낳고 둘이서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시댁에는 굳이 이야기 안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지 별다른 압박 안 주시는 것 같고. 저한테는 아기 언제 낳을 거냐고 엄청 물어보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어차피 동선에는 낳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임신 잘했다니 다행인 거지. 아니 이럴 줄 알았음 저도 더 생각해 봤죠. 저는 형님도 당연히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럼 좋겠지만 내 나이 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동서 나한테 아이 낳을 거냐고 물어본 적도 없잖아.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몰라요. 지금 완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우리 애는 친척 하나 없이 외로워서 어떡해요? 그럼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형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애 하나도 벅찬데 둘을 낳으라고요? 형님은 하나도 안 낳으면서 왜 저한테만 낳으래요? 제가 이 집에 무슨 애 낳으러 온 줄 아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말이 안 되는 소린 동서가 먼저 했잖아. 막말로 동선에 애가 외로울까봐 내가 내 몸 망쳐가며 무리해서 애 낳아야 돼? 와, 형님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형님이야말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동서는 그 뒤로 연락을 뚝 끊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동서가 더 무례했던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불쾌해서 굳이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상종도 말아야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동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어요. 임신을 하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들어서 동서도 그냥 히스테릭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던 동서도 다행히 아이를 낳고 나니 저와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굴었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친정 쪽에는 조카가 생길 일이 없고 저 역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아기라는 존재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였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시동생이 꽤 많이 닮은 편이었는데 시조카가 딸이라 그런지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우리도 딸을 낳았으면 저렇게 생겼을까 생각도 들면서 하나뿐인 시조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예쁜 아기 옷이 있으면 덜컥 결제하고 아기 분유통 소독기며 장난감이며 제일 좋은 걸로 동서에게 선물했어요. 제가 워낙 진심으로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동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아우 형님, 뭘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제가 형님 때문에 못 살아요 정말. 아니 길 가다가 아기용품점이 있는데 우리 지안이가 너무 생각나잖아. 이런 원피스 입으면 너무 공주님 같을 것 같아. 아직 이거 입을 만큼 크지도 않았어요. 애들은 금방 크니까 크면 입히면 되지. 동서, 나 요즘 지안이 보는 낙에 살만 난다?
나조차도 이런데 동서는 오죽할까 싶어. 그러게요. 전 솔직히 애 그렇게까지 낳고 싶진 않았는데 낳아보니까 너무 낳길 잘한 것 같아요. 애 못 낳는 여자들이나 애 안 갖고 살겠다는 여자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뭐 그거 지금 나한테 한 방 먹이는 거야? 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형님. 그리고 형님한테는 지안이가 있잖아요. 저는 조카도 뭣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말한 거였어요. 지안이는 지금 우리 집안의 유일한 공주님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동서가 얼버무린 말에 그러려니 넘어가 주긴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저를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시댁에서 저희 부부는 가망이 없어 보이니 동선의 쪽을 좀 본의 아니게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양쪽 다 아이를 안 가지면 손주 볼 일이 영영 없다고 생각하셔서 더 조급하게 재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저를 겨냥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당해본 일이기도 하고 제가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억울하고 짜증 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동서와 그 일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동서도 지금 당장은 좀 감정이 그렇더라도 조카가 워낙 온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내심 낳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 억울했던 감정은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일로 감정 상한 게 꽤 오래 가는 건지 은근히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제 심기를 조금씩 긁더라고요. 아, 요즘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큰일이에요. 아이 낳으니까 남편이 외벌이 하는 걸로 셋이 나눠 먹고 살자니 빠듯하네요, 정말.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가뜩이나 집도 부자인데 두 분 다 돈도 버시고 낳아 기르는 아이도 없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 동서. 돈이라는 건 어떻게든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동산에는 아이 키우는 일에 쓰고 있으니 누구보다 값지게 쓰고 있잖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형님이 안 낳아보셔서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낳으니까 돈도 돈인데 제 시간도 하나도 없어서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형님은 취미활동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시간 내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전 제 시간이 아예 없다니까요. 어쩌다 시간 생긴다 해도 제가 돈이 있나 뭐가 있어요. 애는 예쁜데 애 이쁘려고 저는 말라 죽어간다고요. 형님도 참 너무하세요. 아이 낳기 전에는 한 번씩 불러내서 바람도 쐬어주고 하시더니 애 생기니까 애 선물만 지어주고 연락은 뚝 끊으셨잖아요. 너무 서운해요. 동서, 그건 오해야. 조카 때문에 동서 시간 없을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동서한테 나아라 마라 약속을 정하겠어? 동서가 여유 생기면 먼저 찾아주겠거니 생각해서 그랬어. 동서만 괜찮으면 당연히 나는 동서랑 만나서 시간 보내고 싶지. 저 진짜 한 번씩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그럴 틈이 없다고요. 시댁도 애 이쁘다고만 하시지 한 번을 안 봐주시고 저희 친정도 애 봐줄 형편이 안 돼요. 남편이랑 둘이 어딜 가고 싶어도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가려면 한 명이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요. 동서는 별뜻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꼭 저한테 시간 있을 때 애를 봐달라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확 부담이 되더라고요. 동서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동서 말대로 내가 애를 안 낳아봤으니 참 도움 주기가 어렵네. 한번 서방님한테 아이 맡기고 나올 순 없어? 동서 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같이 해줄게. 애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못을 박을 위한 물어본 거였어요. 하도 못 나온다고 징징대니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상황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동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정말요? 진짜죠?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얼마 안 있다 정말로 동서는 약속을 받아내더라고요. 당시 회사 일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동서 장단을 맞춰주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동서 비위 맞춰주고 나면 그 다음 한동안 시댁 생활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피곤한 거 참고 맞춰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도 동서 하는 짓이 가관이었어요. 형님, 저 형님 덕분에 진짜 100년 만에 꾸며본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 초췌하게 애만 보고 있다가 화장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다행이네. 오늘은 동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 저 뮤지컬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 전엔 뮤지컬을 엄청 보러 다녔거든요. 어? 뮤지컬? 저는 뮤지컬에 관심조차 없었던 데다 뮤지컬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라서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이번 만남은 제가 크게 쏘기로 되어 있어서 2명분의 뮤지컬 값을 갑자기 지출하려니 아무리 직장인이라지만 부담이 됐어요. 제 반응을 살핀 동서가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더군요. 당연히 제일 안 좋은 자리에서 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아, 그래도 이왕 보는 거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게 낫지 않아? 인기 있는 뮤지컬은 차라리 다음에 제대로 예매해서 보는 걸로 하자. 에이, 아니에요. 뮤지컬이 그렇게 대중들한테 인기 있는 취미생활이 아니라서 당일에 현장 예매해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이드석도 좋아하니까 오늘 봐요. 오늘 아니면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아, 그래. 그러자 그럼. 동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찾아보니 뮤지컬 가장 싼 자리는 당시 물가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니겠거니 스스로 위로하며 극장에 도착했어요. 2층 자리 중에 예매하려고 하는데요. 2층 뒷줄 자리만 남아있겠거니 싶어서 자리를 보는데 세상에 당일인데도 앞쪽 VIP석이 연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 VIP석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취소표인가 보다. 기대감이 초롱초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굳이 좋은 자리 놔두고 사이드 자리를 고르기가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합 30만 원꼴인 좌석을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했어요. 재미도 없는 지루한 뮤지컬을 쓸데없이 비싼 자리에서 보는 거라 그걸 관람하는 내내 울컥울컥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잠이나 안 자면 다행일 정도로 취향이 아니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거하게 썼으니 밥은 동서가 사겠지 싶었는데 동서는 밥도 비싼 양식 레스토랑에서 먹어보고 싶었다며 데리고 가더니 계산할 때가 되니 뒤로 쏙 빠지는 거예요. 차마 그 꼴은 못 보겠어서 제가 동서 팔을 잡아 계산대 앞으로 끌고 왔어요. 동서, 내가 웬만하면 오늘은 전부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뮤지컬에서 지출이 좀 커서 밥은 동서가 좀 사면 좋겠는데? 어머, 형님, 제가 돈이 어딨어요. 맨날 집에서 애만 보는데. 그래서 나도 오늘 다 사려고 했다니까? 근데 카페랑 뮤지컬은 내가 샀으니까 밥 정도는 동서가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무일푼으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평소에 만날 때마다 형님이 다 사셔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지갑 안 가져왔어요. 교통카드밖에 없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는 것 같은 모습에 갑자기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동서, 그동안 내가 동서 안 맞춰준 거 하나라도 있어? 오늘은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해? 만날 때마다 내가 다 내고 애 선물도 사다 주고 했는데 내가 ATM 기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저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동서는 충격받은 걸로 피해자인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황당하죠. 돈 쓰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세요? 몰라요. 오늘은 형님이 다 사준다 해서 나온 거니까 전 책임 없어요. 형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형님이 지키세요. 동서는 되려 자기가 더 화를 내더니 계산은 안 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벙찐 직원에게 계산을 하는 건 결국 또 제 몫이 됐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재수씨 평소에도 얄밉다고 생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하네. 당신 쓸데없이 재수씨한테 잘해주지 마. 사람이 왜 그러냐 정말. 난 좋은 게 좋은 거니 챙겨준 거지. 서방님도 내가 동서한테 잘해주는 거 좋아라 하고, 서방님이 좋아하면 당신도 좋아할 테니까. 근데 잘해주니까 호의가 걸린 줄 알고 막 나가네. 사람이 잘해줄 때 감사한 걸 알아야 잘해줄 맛이 나지. 이건 동서가 먼저 선 넘었으니 더 이상은 나도 호구처럼 잘해줄 생각 없어. 그래, 잘 생각했어. 잘해도 자기가 더 잘해야지. 나이 많은 당신이 잘해야 돼? 됐다 그래. 사연을 들은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괜히 다 같이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동서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은 스스로가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조카에게 챙겨주던 선물까지 싹 다 끊었어요.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시조카가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큰엄마, 저는 큰엄마가 엄마 다음으로 제일 좋아해요. 사랑해요, 큰엄마. 정말? 큰엄마도 시은이 엄청 사랑해. 시조카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시조카가 말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애정 표현을 시작하니 그래, 애한테 무슨 죄가 있나 싶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데 안 넘어가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동서 얼굴만 보면 화가 치솟다가도 시조카를 보면 마음이 싹 가라앉았어요. 동서도 저랑 사이는 안 좋아도 제가 시조카랑 사이가 좋으니 별다른 터치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에게 도움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시조카가 예뻐서 싹 끊었던 선물을 생각날 때마다 한두 개씩 사주게 되더라고요. 시조카가 기뻐하며 안겨오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작은 낙이 됐어요. 제 자식이 없다 보니 그런 모습에 더 약해지고 더 예뻐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용돈을 주면 왠지 다 동서한테로 넘어갈 것 같아서 웬만하면 돈보다는 시조카가 당장 쓸 수 있는 물건들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조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엄마, 근데 선물은 용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아유, 누가 그래? 유치원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어른들이 선물 사준다고 골라보라고 하면 용돈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라고요. 참나, 요즘은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것도 가르쳐줘? 좋은 거 가르쳐주긴 하네. 용돈 주세요, 큰엄마. 그래, 큰엄마가 용돈은 한 번도 안 준 것 같긴 하네. 기다려봐. 조그만 손을 내밀고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이 뻔뻔하면서도 귀여워서 지갑을 뒤적여 10,000원짜리를 꺼내줬어요. 어차피 돈 개념도 없고 직접 쓸 일도 없는 나이라 과자나 사 먹으라고 5,000원짜리나 줄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자주 안 주는 건데 생각해서 10,000원짜리로 줬죠. 조카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좋아하더니 제 엄마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엄마, 나 큰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역시 그동안 돈으로 안 주길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나마나 동서 지갑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동서와는 계속 냉정 중이라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시조카가 뛰어들어간 방 근처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뭐야? 큰엄마가 이거 딸랑 한 장 줬어? 응, 이거 큰돈 아니야? 아, 시은아, 이건 큰엄마한테 용돈으로 받기엔 너무 작은 돈이지. 엄마가 말했잖아. 큰엄마는 부자라고. 큰엄마한테는 더 받아도 돼. 얼른 다시 가서 신사임당 그려진 걸로 바꿔달라고 해. 신사임당? 그게 뭐야? 아, 그렇게 말하면 수상하겠구나. 아니면 이거 4장만 더 달라고 해봐. 4장이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애교 부리면서 달라고 하면 주실걸? 큰엄마가 우리 시은이 애교라면 껌뻑 죽잖아. 큰엄마가 용돈 더 주면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자. 좋아. 그동안 시은이가 시부모님께는 안 그러면서 유독 저에게만 애교 부리며 잘 따르는 이유가 내심 궁금했는데 그제서야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시조카를 이용해 제게 다른 방식으로 선물을 받아내고 돈까지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시은아, 잠깐 나가 있어 볼래? 큰엄마가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어머 형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시은아, 얼른 나가 있어. 그럼 용돈 더 줄게. 네? 시은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동서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 이제 하다하다 애까지 이용해서 국어를 시켜? 동서는 양심도 없어? 오해예요, 형님.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오해? 내가 녹음 다 했는데 오해라고 할래? 이야기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중간부터는 녹음을 해뒀거든요. 앞에 내용은 잘렸어도 돈 더 달라고 시키는 부분은 아주 확실히 녹음이 됐어요. 제가 녹음본을 들려주자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날짜랑 시간 좀 전인 거 제대로 확인했지? 내가 이거 시부모님이랑 서방님한테 보내버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딸도 동서처럼 키울 거야? 어떻게 사람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자기가 한 행동이 밝혀지면 부끄러울 행동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녹음된 파일을 보여주니 바로 고개를 조아리고 싹싹 빌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온 가족한테 동서가 애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할 테니까 조심해. 알았어? 네,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형님.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끈덕지게 저한테 뭐라도 하나 더 뜯어내려고 한 건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동서가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자격지심이 상당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집 친구들에게 붙었다가 다 손절당해서 지금은 친구도 없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애 키울 때 그렇게 사무치게 외로워하며 저에게만 의존하는 걸 보고 찾아와주는 친구가 하나 없나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딴 성격의 저딴 인성이니 친구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거지근성은 죄가 맞는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이후로 동서는 부쩍 얌전해졌고 제 눈치도 제법 보는 편이에요. 저희 부부가 돈을 좀 썼다 싶으면 열에 한 번은 스스로 지갑을 열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서방님이 먼저 안 나서면 입 꾹 다물고 계산대를 피해 다녔던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네요. 동서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 시댁 생활이 좀 더 편해졌어요. 진작에 이렇게 휘어잡을 걸. 동서보다 늦게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가 괜히 동서 비위를 맞추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 것 같아 과거가 좀 후회되네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인 것 같지만요. 앞으로는 더 잘 지낼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